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게 취업하자 취업 대통령 정광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LG U 플러스 21년도 상반기 수시 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 화면 보이시죠? 우선 모집 기간은 8월 27일부터 9월 13일 까지입니다. 오늘 8월 30일이니까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2주 정도까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 그 다음에 자기 분석, 그 다음에 경험 분석 차근차근히 해보는 그런 시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막 취업을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경험 정리를 좀 먼저 해보겠다라고 포인트를 좀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뭐 어떤 기초적인 내용은 좀 나중에 할게요. 왜냐면 딱 LG U 플러스에 들어왔으니까 여기 맞는 내용들만 조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0시까지예요. 9월 13일 1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부랴부랴 쓰는 것보다 저는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좀 작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요거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뭐 자코리아나 뭐 자소설닷컴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가장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채용 공고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몰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23일 10시까지니까 뭐 열심히 좀 여유 있겠지 라기보다는 그 전날 여러분들이 꼭 좀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9월 12일 날 지원하시거나 9월 13일 9시 반에 지원하시거나 그 차이는 크게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만큼 자소서가 하루 아침에 완성되기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빨리 좀 지원을 하셔서 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게 더 맞겠죠. 직무를 보게 되면 UX, UI, 뭐 디자인, 마케팅, 상품 기획 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수시 채용이죠. 필요한 인원에 필요한 직무를 뽑기 때문에 옆에 보시는 이런 전공적인 측면, 우리는 이런 전공을 우대한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거의 이 사람들을 뽑겠다 라고 하는 측면이겠죠. 근데 선생님 전 관심이 있는데 이 전공이 아닙니다 라고 하셨을 때는 관련된 자격증이나 혹은 그 이외의 교육사항을 통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 검증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원을 하셔도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무턱대고 그냥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기대한 만큼 좌절도 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일단은 연습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취업이 처음이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상세 내한 업무나 필요한 전공이 이런 게 혹은 그와 관련된 지식이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 채용 공고들을 여러 개 좀 보시면서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직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우리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왜냐면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는 어느 정도 좀 결정이 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문항적인 부분을 좀 볼게요. 문항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경험 안에서 각 직무에 맞춰서 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제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천천히 좀 볼게요. 첫 번째 문항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하가 참여, 경험한 과제, 프로젝트, 경진대회, 공모전, 연구활동 등 활동 중 지원하신 직무와 가장 연관성이 높았던 경험, 그죠? 여기서 빼먹지 않는 게 바로 직무와 가장 연관성이다라는 얘기예요. 실제 요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관련이 없어도 이제부터는 관련을 지어주셔야 이걸 쓸 수가 있겠죠. 즉, 연관성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경험이 왜 이 직무에 도움이 되는지 직무 역량적인 부분을 매칭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제 직무와 연관이 없는 경험, 어, 경험이다. 근데 직무와 연관이 부족해. 이랬을 때는 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내가 이 일이, 이 직무가, 이 경험이 이 업무를 하는데 어떠어떠하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적인 부분으로 강조를 하셔야겠죠.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실제 내가 여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관련된 경험이 상대적으로 본인이 봐도 좀 빈약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뒤쪽, 즉 경험보다는
경험 뒤쪽에서 내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더 볼게요. 단, 공모전,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경험의 경우 구체적인 활동 기간, 활동명을 반드시 기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즉 뭐냐면 활동 기간이나 활동명을 쓰라는 얘기는 네가 했던 게 명확하게 무엇인지 확인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뭐 참가 경험한 과제, 뭐 프로젝트, 뭐 경진대회, 공모전, 그 다음에 뭐 연구 활동 등에 대해서는 이미 자기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험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다행히도 이 중에 하나씩은 좀 있다고 한다면 관련된 내용을 천자였죠. 천자에 대한 부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천자, 아이고, 너무 많죠? 천자를 여러분들께서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내 사건이 천자를 쓰는데 사건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임팩트 있고 성과물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꼭 하나만 쓰라고 한 적이 없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2개 혹은 정말 더 자신이 없다. 그럼 3개의 사례를 나열해서 좀 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하나 나열을 하라는 게 아니고 각각의 사례를 가지고 어떤 스타 기법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표현 방법이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꼭 스타 기법만이 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여러분들이 좀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이 알았던 게 스타 기법이다 라고 하면은 그걸로 우선은 작성해 보려고 노력하시란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꼭 하나의 사례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좀 천자 가까이 쓰시는 것도 좋겠고요. 자신이 없다 라고 하면은 2개 혹은 3개. 솔직히 좀 3개는 조금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2가지 사례를 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 건 소제목이겠죠. 소제목. 사례가 2개다 라고 하면 소제목을 2개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소서를 읽는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소제목이 2가지로 나오는, 즉 2가지의 사례를 이야기할 때는 2개의 소제목이 나와서 각각이 다른 사례입니다 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소제목을 꼭 무조건 쓰라 라고 하는 내용은 없었어요. 다만 문장의 구성상 읽는 사람을 배려하신다고 한다면 소제목을 쓰셔서 이거는 1번 사례고요, 이건 2번 사례입니다 라고 하셔서 작성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읽는 사람이 더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2가식 문장이죠. 2가식 문장에서 첫 한 줄에서 2째 줄까지는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네, 그쵸? 결론, 결과, 그쵸? 이런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겠죠. 이 여러분들의 문장을 모두 다 읽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거를 다 읽는다? 네, 글쎄요. 저도 좀 약간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겠죠. LG는 정말 뛰어난 인재를 뽑기 위해서 뭐 다 보겠다라고 하면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 사람의 집중도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 또 다른 업무에 대한 강도,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부분이 분명히 영향이 갈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자소를 조금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면 소제목과 바로 첫째 2가식 문장은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꼭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문장이 좀 투박해도 상관없어요. 투박해도 상관없으니까 자, 소제목 쓰시고 2가식 문장에서 핵심적인 내용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돼요? 바로 사례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했던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에 대한 기법들은 뭐 PAR이라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별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타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법, 구조화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어요. 이런 기법들을 가지고 약 500자, 1번 사례에 500자, 2번 사례에 500자 정도로 해서 2가지 사례로 나타내시는 것도 천자에서는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 있으면 하나로 쓰세요. 근데 그게 천자로하고 봤을 때 저도 제가 이 일을 한 10여 년 넘게 하고 있는데 하나의 사례를 천자로 썼을 때 기억남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걸 집중도 있게 보실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억에 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길어지기 때문에. 가독성적인 부분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문장 보겠습니다. 마이 스토리. 자, 다른 사람과 팀을 이루어 활동한 경험을 기술하고,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죠? 팀워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다라는 게 첫 줄에서 보일 수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LG U+만 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직무에서 쓰게 될 텐데, 특히 문항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역량을 좀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것은 이제는 캐치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문항에서 물어보는 의도가 파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아니 선생님 저 자소 처음 쓰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시간이 좀 해결해 주는 부분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문학을 읽을 때요. 최소한 2번 이상 천천히 2번 이상 읽으세요. 그냥 한 번만 쭉 읽어버려서 쭉 다 읽어버리시고 그 문항을 뭐겠구나라고 쓰지 마시고 아직은 시간은 2주라는 시간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천천히 2번을 혹은 3번을 펜을 들고요. 그어가면서 읽으신다고 한다면 그 문항의 의도는 금방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다른 사람과 팀을 이루어 활동한 경험을 기술하고 해당 경험에서 크게 볼까요? 자, 해당 경험에서의 본인의 역할 또는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있습니다. 단, 활동한 구성원의 각자의 역할 및 기여도, 해당 활동, 결과, 성과를 상세히 나열해 주세요 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 문항을 쓸 수 있는 조금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우선은 팀워크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뭐죠? 네, LG U+에서 당연히 이 상호 간의 팀 안에서의 팀워크를 되게 중요시한다. 혹은 이게 지금 잘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기술하고 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해당 경험에서 본인의 역할 또는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어요. 그쵸? 마찬가지겠습니다. 이 문항도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문항의 길이는 좀 길어요. 길어서 여러분들 네, 아까 봤는데 다 천자인지는 확인해야 되는데 아마 천자일 거예요. 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역할 또는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여기서부터예요. 활동원 구성원 간의 각자 제가 보겠습니다. 이거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자, 구성원 각자의 역할 엔터 그 다음에 기여도 엔터 해당 활동의 결과 그 다음에 성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즉 그리고 이거를 빼먹지 않고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분말을 해서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1차적으로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쓰라는 것은 빼먹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가끔 이렇게 문항에서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 인사팀은 호구가 아니거든요.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각각의 문항에서 그냥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냥 한 문장 안에 쓰게 되면 분명히 빼먹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문단을 좀 나눠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좀 넣어서 작성을 한 다음에 요거를 문장화하는 형태로 좀 가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겠고요. 자, 위에 다시 보면 본인의 역할 또는 실행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역할 또는 실행 과정.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네. 역할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실행 과정이 중요할까요? 그쵸. 어쨌든 내가 하기 다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지고 했던 역할 안에서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그 실행 과정에서의 차별화라는 부분이 있겠고, 팀 안에서의 활동 경험이니까 되도록이면은 그 문제나 혹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중심점이 있었으면 제일 좋겠죠. 자,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활동한 구성가의 역할은 어떤 게 A 사람은 어떤 게고 B 사람은 어떤 게 있다.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쓰려고는 하지 마세요. 왜? 내가 아닌 다른 내용은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정도까지만 나오시면 되지, 그걸 너무 막 다, 얘는 어떤 역할에, 어떤 보조 역할에 이런 역할을 다 했고, 얘는 이런 역할을 했고, 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라고 쓰신다고 한다면, 어떻죠? 네. 뭐, 그거는 굳이 내 자소서가 아니죠. 그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자소서지 내 자소서가 아니라는 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은 굳이 많이 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1번 스토리는 700자네요. 네, 700자네요. 네. 지금 여기도 보니까 700자고요. 3번도 700자예요. 네, 이거는 정정을 좀 하고 갈게요. 700자 명확하게 좀 하고 가겠습니다. 700자라는 거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선은 팀 활동이라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나나 2명이 아니고요. 최소한의 뭐 3명에서 5명 이상이 되는 그런 팀 프로젝트가 좀 주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팀 활동, 아마 대부분의 지금 수시 채용 안에서는 해당이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만약에 직무와 직접적으로 거리가 없는 뭐 활동, 예를 들면 그거예요. 선생님, 저는 아무리 팀 활동을 찾아봐도, 좀 명확하게 쓸만한 게 없습니다. 라고 봤을 때, 뭐 축구나, 혹은 뭐 배구든, 아니면은 뭐 아르바이트 안에서의 팀 경험, 이런 데서라도 찾아오셔야겠죠. 다만,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역할에 뭐 다 기여하는 그런 각자 역할의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요. 실제 내가 했던 기여도라든지 해당 활동에 대해서 그 안에서의 뭐 결과 이러한 부분들 핵심적으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해당 활동에 대한 결과적인 부분은 수치화할 수 있거나, 그렇죠? 수치화할 수 있거나 혹은 이런 뭐 여러 가지 퍼센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신다고 한다면 숫자만 보이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될 수 있다면 이런 것이 있겠고, 이게 없다고 한다면은 부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쵸? 뭐 어떤 칭찬을 받았거나 혹은 어떤 말을 들었다, 긍정적인 말을 들었다 라는 것들도 여러분들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물로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즉, 뭐 결과든 성과든 분명히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왜 성과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제 700자이기 때문에 700자를 2개의 사례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하기는 되도록 하나의 사례를 700자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겠고, 안 됩니다 라고 전 도저히 사례가 길게 뽑지를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은 뭐 350자에서 400자로 해서 2가지 적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뭐 그거를 꼭 하나로 적어라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거에서 무조건 그것 때문에 감점한다? 만약에 그런 정도의 감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 회사는 저는 글쎄요. 다른 데도 한번 같이 써보는 게 더 좋겠죠. 그런 것 때문에 탈락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 즉, 그 얘기는 아마 그것 때문에 탈락한다 이런 부분은 없을 거다라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은 못 하겠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같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스토리라고 해서 여기 세 번째 문항도 700자입니다. 되도록이면 하나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썼을 때 분명히 적합한 글자겠고요. 당연히 700자니까 한 650자에서 700자 사이로 썼을 때 성의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좋게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인의 경험 중 어려운 문제 상황을 겪었을 때 해당 문제가 무엇이었고, 자, 문제 상황이에요. 이건 뭘 물어보는 거죠? 문제 해결력이에요. 그쵸? 1번, 마이스토리 1번에서는 팀 활동에서의 어떤 그 활동들, 문제나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슈로 봤다고 한다면, 2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력이겠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술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당시 본인의 생각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써라. 야, 여기서 1번, 2번, 3번 중에 유일하게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겠죠. 본인에 대한 생각을 써라 라는 내용을 마이스토리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유일하게 길게 쓸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이 2번 문항, 그 마이스토리 2번 문항이라는 거죠. 즉 1번 문항과 마이 익스페리언스, 즉 1번, 어떻게 보면 이게 1번이죠. 이게 마이 스토리가 2번 문항이겠고요. 그쵸? 여기까지 봤을 때 생각을 쓰란 내용들은 문항은 별로 없었어요. 그쵸? 생각을 쓰란 내용은 없었고 3번이 되어서야 본인의 생각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써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생각과 의견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즉 1번 문항과 2번 문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맞겠고 2번 문항에서는 본인의 생각의 경험을 포함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와도 돼요. 무조건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내 생각이 조금 더 나와도 괜찮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1번하고 2번은 그럼 생각 쓰면 안 되겠네요 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자소서의 문항에 명확하게 정답 이거다 라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읽는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과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갖고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가이드로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이거는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포인트를 벗어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본인의 경험 중 어려운 문제 상황을 겪었을 때 해당 문제가 무엇이었고, 그쵸? 문제가 뭔지를 첫 번째 적어야겠죠?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문제 해결력을 보려고 하는 거겠죠? 문제 해결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쵸? 우선은 논리적으로 이 친구가 문제를 접근하려고 했는지 혹은 창의성적인 부분들도 확인해 볼 거예요. 근데 어쩌면 논리성과 창의성, 즉 문제를 접근하는 입장에서 논리성과 창의성은 하나의 답일 수도 있습니다. 왜? 비판적 사고력, 그쵸? 그다음에 비교 분석 등, 창의라고 얘기했을 때 다양한 어떤 문제에 대한 상황 제시, 그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 중에 한 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창의적인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 쓰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 대신 다만, 왜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했던 방법이라면 한다면, 방법을 선택하였는지, 그 이유는 명확히 해 주신다고 한다면,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될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가끔 그 창업팀에서 아이디어 경진 대회라든지 혹은 실제 그 창업과 관련된 대회까지 나가서 그 특허까지 제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정말 뛰어나신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 회사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배워나가는 여러분들로 보지 정말 이 친구는 뽑으면은 우리 회사에 당장 들어와서 다음 달부터 특허 내고 그 다음에 성과 내고 이런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 그 상사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들어오면 적응 시간이나 업무를 배워야 되는 시간은 분명히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에서 생각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시면 더 좋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왜 선택하게 됐고 혹은 내가 이 방법을 선택을 했을 때 근데 여기서 좀 창의성을 좀 어필했을 때 조금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1번, 2번, 3번, 4번이 있었다. 그 중에서 나는 우리 2번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했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러이러한 문장이 나오게 된다면, 아, 이 친구가 이런 문장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좀 고민을 했고 2번을 골랐을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골랐겠구나 라고 했을 때 논리적인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 사고력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논리력이나 사고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의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거지. 이게 만약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막 엄청나게 퍼포먼스를 내서 성공했다. 이것도 좋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문제로 그냥 잘 마무리했다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하나만 좀 더 강조를 더 해주세요. 뭐냐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추후에 사후 조치겠죠. 않도록 이러이러한 추가 조치도 하였다 라고 한다면 문제 해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이후에 나올 문제들까지 해결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가산점적인 부분까지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그 LG U 플러스 수시 채용에 대한 자소서 문항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요. 뭐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 이제 블로그나 이런 쪽에 같이 글을 올려놓을 거니까요. 그쪽에서 이제 좀 뭐 여기다 댓글을 남겨주셔도 상관없고요. 하신다고 한다면 저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